我就想当面质问他，你是为什么要轻冒充我？ 가오카오는 중국에서 약 1000만 명이 참가하는 대학 입시 시험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2년 기준 응시자의 94%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학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이 기간을 우리는 청춘이라고 부르며 영원히 돌아가고 싶은 시기로 기억에 남습니다. 1984년생인 진춘수라는 농촌 소녀는 중국 산동의 가장 서부에 위치한 관현의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춘수의 집은 전형적인 빈곤한 농촌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일반적인 농촌 가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먹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아끼며 딸인 진춘수에게 항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는 진춘수가 어릴 적부터 얼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딸만큼은 공부를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유독 심했던 중국의 과거 농촌에서는 보기 드문 아버지였습니다.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며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었을까요? 고등학교 입시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모이는 중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성공합니다. 2000년 초반 100원도 되지 않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등하교는 걸어서 다녔고 2004년 6월 가오카오를 보게 됩니다. 당시 750점 만점에서 546점을 받은 진춘수는 본과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점수였지만 전문대학교에는 가뿐히 진학하고도 남을 성적이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농촌에서 이 정도만으로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3지망으로 산동의 이공대학을 신청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합격 소식 통보를 받을 전화기도 없던 진춘수는 옆집의 전화번호를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결국 불합격이라고 생각한 진춘수는 홀로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행복한 청춘을 써내려가고 싶었던 진춘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경제 형편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가오카오를 준비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집에 농사를 돕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선택은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연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00위안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20대를 아르바이트로 채워 넣었고 어느새 중학교 동창과 결혼도 했습니다. 2020년 36살의 진춘수는 사립유치원에서 계약직으로 2,000위안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월급과 학력에 대한 차별을 경험해온 진춘수는 항상 대학 진학을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진춘수는 자신의 학적 기록을 검색하던 중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년 전 분명 떨어졌었다고 생각한 산동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것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믿기지 않지만 손에 들려있는 서류에는 분명 본인의 이름, 신분증 번호가 적혀 있었고 얼굴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합격증을 훔쳐서 몰래 대학 생활을 한 것일지 모른다는 주변 사람의 농담이 그녀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음 날 진춘수는 남편과 함께 산동대학교에 연락을 해보며 진실을 마주합니다. 2004년 진춘수는 산동대학교의 국제무역학과에 합격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합격 통지서도 EMS로 진춘수에게 보냈었다고 나와 있었죠. 5월 26일 산동대학교를 찾은 진춘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입학 증명서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인정보 조회가 간단하지 않던 시절이라 학생들이 가져온 자료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대신하여 입학이 가능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진춘수 외에도 3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5월 27일 그녀의 고향인 관현의 경찰서로 신고를 넣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오래되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알려준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자신의 신분이 도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학을 다녔던 진춘수가 자신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갑자기 나를 증명하라는 것에 대해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충분한 보상은 해줄 테니 더 깊이 진실을 파지 말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모교를 찾은 진춘수가 발견한 것은 사라진 자신의 학적 증명서였습니다. 전자문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던 16년 전에도 학적 증명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었죠. 다행히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여론의 관심 덕분에 관현의 교육부가 사건 조사를 위한 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춘을 훔쳐간 사람이 밝혀집니다. 진연평이라는 사람이 바로 진춘수를 대신해 산동 이공대학을 다닌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관현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삼촌은 공무원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가오카오를 참여한 진연평이 받았던 점수는 303점으로 본과는 물론 전문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재수를 선택하거나 일을 시작했을 나이였지만 진연평의 아버지가 찾아준 선택지는 입학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진연평의 아버지와 삼촌은 수많은 사람들 중 조건에 부합하는 한 사람을 골라 진연평에게 선물해줍니다. 그 입학 증명서가 바로 진춘수의 것이었습니다. 진춘수의 친척을 통해 신분증상의 정보를 3,000위안에 사왔고 관현의 교육부에 있던 사람을 통해 진춘수의 학적 증명서를 빼냅니다. 우체국장의 도움으로 산동대학교 입학 증명서를 빼돌리는 것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을 통해 학교에 있는 진춘수의 학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간단하게 다른 사람의 청춘을 훔치는데 성공합니다. 진연평은 대학 졸업 후에도 진춘수의 이름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3일 산동대학은 진춘수의 입학 기록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진춘수는 당시 입학했던 학교에서 이름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공평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합니다. 진춘수는 당시 입학하지 못했던 학교로 입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본과로 바뀐 산동대학으로 당시 전문대학에 입학했던 진춘수를 입학시킨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력에 관한 일은 대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중앙교육부에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진연평은 학력 위조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6월 29일 비리 부패를 감시하는 산동성 직위감사위는 사건과 관련된 진연평과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삼촌까지 사법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청춘을 빼앗긴 진춘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그녀의 인생과 대학으로 지나겠다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그녀는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다른 사람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청춘에 대한 보상은 누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상이었습니다.